앞으로 이게 수도권에서 이런 지역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어디 정도? 6억대인데 지금 11억대예요. 그래요? 2배가 됐어요. 11억이요? 네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6억도 사실 돈이 그러면 그 밑에 가격대는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같은 25평이 3억대에 시작을 해요. 그래요? 지금 5억대거든요. 2, 3억대에 시작을 했었어도 5억대로 자산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에 저희가 그 메디테라님 모시고 강남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입지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강남이면 그러면 강남은 강남 3구 제외하고 다른 지역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번에 너무 비싼 곳만 얘기하니까 네. 저도 뒤로 가면서 입맛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너무 넘사벽이고 막 50억, 네. 70억 막 이런 데만 맞아요. 얘기하니까 네. 근데 거기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말고도 오른 곳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 자산에 맞는 가격대에서 가장 베스트한 지역과 단지를 고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지역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좀 네. 벼르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아 그렇긴 해요. 네. 토지거래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네. 사실 거래하실 분들이 거의 다 거래를 하셔가지고 지금 서울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네. 났어요. 그래서 뭐 2월달, 3월달에는 정말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은 네. 거의 뭐 오늘 자료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지금 8,000건 거의 9,000건까지도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월에는 지금 1,300건밖에 지금 집계가 안 됐어요.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집계가 반 이상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한 3월달, 2월달 때쯤에는 한 3, 4천 정도 집계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000건밖에 집계가 안 돼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4월은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 지금 집계된 건 22%밖에 지금 네. 월평균 거래량에 그 정도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걸로 확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얘기하는 마용성 지역 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흑석동까지 네네. 여기는 들썩거린다고 그러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은 그쪽도 약간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건 좀 감소한 분위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왜 들썩인다라고 하냐면 토지거래구역이 재지정되면서 나머지 지역들이 아.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또 기대감에 부푼 거죠. 네. 아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올 거야. 네. 이제 곧 오를 거야 해서 매물도 걷어들이고 아하. 이제 가격도 더 올리고 그럼 여기서 용산은 빠지는군요. 마포, 성수, 흑석이네. 용산은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지금. 아 근데 용산도 가격이 빠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용산도 매물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겼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낀 매물 자체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매물도 줄고 가격도 오르고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네. 이후에 거래가 될 수 있는 애들 그 지역과 단지는 어디냐 했을 때 이제 용산은 좀 빠지는 거고 나머지 이제 성동, 마포, 흑석 뭐 이런 동작 이번에 나오는 지역들이 꽤 이렇게 나온 걸 제가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외의 지역들이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탄력을 받겠죠. 왜냐면 호가로 나와 있어도 거래가 안 되면 정체가 되는데 거래가 되면 그 위에 또 가격이 붙고 또 가격이 붙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된 구역보다는 안 된 지역들이 조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비강남권의 입지를 봤을 때 네네. 이제 강남권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네네. 강남권이 뜨는 이유가 뭐 대치동 이쪽은 한강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네네. 학군, 네네. 그다음에 학원 네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면에 압구정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송파 한강변 지역은 네, 잠실.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네. 교통이 편리하고 네네. 거기도 학군이 어느 정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거 쫓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비강남권에도 이런 유사한 지역 네네. 어디가 있겠어요? 너무 많죠. 사실 학군지라고 해서 네. 뭐 대치동, 목동, 중계동만 있냐. 사실 대표적으로 거기가 유명해서 그렇지 않아요. 일기 신도시에도 분당이 우선 있잖아요. 학군지 학원. 그리고 평촌 신도시도 네. 학군이랑 학원가로 유명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유명한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학군이 유명한 포인트, 교통이 편리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다 있어서 사실 비강남권 중에서도 살기 좋은 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우리 집 너무 살기 좋아.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비교군이 있어서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는 거라서 비강남권에도 좋은 데는 너무 많죠, 사실. 근데 한강을 끼고 왜 정치권에서도 한강벨트라는 네네네.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강을 끼고 서울에서 쭉 이제 어디야 성동, 그다음에 강동, 네네. 송파 이쪽에 강남, 그죠? 그다음에 쭉 오고 이쪽에는 뭐 성동에서 용산, 마포, 이 서울은 마포까지네. 네네. 이렇게는 계속 뜨겠습니까? 그렇죠. 여긴 변하지 않는 입지죠. 어. 부동 자산 했을 때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입지 가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가치.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변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럼 그 입지의 가치를 봤을 때 네네. 단연 학군입니까? 아니면 한강 뷰입니까? 아니면 공원 뷰입니까? 교통 인프라입니까? 직장 근접성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지역은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강남도 한강을 끼고 있죠. 네. 학군도 있어요. 네. 그 교통편은 구역마다 블럭마다 다 지하철 노선이 다니고 엄청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강, 가치, 평가, 교통편이 있어. 학군 뭐 하나 빠지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 마포도 원래는 학군이 빠졌었어요.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젊은이의 도시 학교가 많다. 그리고 뭐 근접성이 있다. 교통 편의성이 있다. 한강 끼고 있다. 이건 있었는데 학군은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아지는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이제 단지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고소득자가 많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필요한 걸 가져와요. 맞아. 그러면서 대응력적으로 지금 학군이랑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대치 분점이 거기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마포도 학군과 학원가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위아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 3구랑 마용성 이런 워낙 사람들이 좋아했던 핵심 지역들은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가치를. 그러면 요걸 이제 비교했을 때 네네. 앞으로 이게 수도권에서 네네. 이제 범위를 좀 수도권으로 넓혀보면 네네. 이런 지역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이 어디 정도를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지금 2023년도부터 저희가 회복세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4월 21일까지 해서 증감률 높은 순으로 쭉 단지를 뽑아본 거예요.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덕은지구, 마포 옆에, 상암 바로 옆에 저기 덕은지구. 거기 서울이에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사실 고양시가 지금 사실 고양시 하면 일산 신도시였거든요. 지금 일산 신도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덕은지구. 맞아요. 상암동에서 바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덕은지구는 진짜 서울 생활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 덕은동에 이제 DMC, 디에르트, 한강 같은 경우는 30평대거든요. 지금 증감률 74.18%예요. 2년 동안에. 그러니까 23년도에 6억대였거든요. 6억대인데 지금 11억대예요. 와, 그래요? 2배가 됐어요. 11억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런 걸 샀어야지.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뭐 30억, 50억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고 실제로 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상승률 좋은 아파트를 찾아가지고 간다고 하면 자산을 점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똘똘하게 요새는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산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6억도 사실 돈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5억을 뭐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크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 5억도.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밑에 가격대는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요 밑에 바로 여기 인천 서구 원당동 보이시죠? 검단 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라는 검단 신도시. 예, 들어보셨어요? 예, 검단 많이 가 있어요. 저 아는 사람들도. 요번에 왜냐면 김포, 한강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옛날에는 인천의 숨은 역할을 하는 게 인천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부천을 거쳐서 1호선, 7호선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부평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쪽 위쪽으로 해서 서구로 많이 진입을 하시는 걸로 해서 이제 서구 검단 신도시가 이제 인천의 새로운 숨은 역할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상 신축이 대세고 신축도 그냥 신축 아니고 그냥 아파트만 들어서면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 없어요. 주변의 일대가 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지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그래, 여기 도시 정비가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딱 검단 신도시로 계획이 된 거잖아요. 이제 택지로 딱 개발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의 상업
사업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번에 또 인천 1호선 연장호재로 아라역이 또 2025년 6월에 개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편의성까지 갖추고 신축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상업적인 한쪽에 몰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근데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 거죠.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리버파크 같은 25평이 3억대에 시작을 해요. 아, 그래요? 네, 3억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억대거든요.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네, 그러니까 2, 3억대에 시작을 했었어도 5억대로 자산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비싼 것만 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입지에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가치 높은 지역에 간다고 하면 충분히 자산을 이렇게 내 집 마련만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꼭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평가됐다가 다시 올라간 이런 네네. 지역을 두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반대로 말이죠. 네네네. 고평가돼서 네네. 지금 따라 들어가면 조금 피해 볼 수도 있다 하는 지역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한 네. 원벨리 이런 건 이제 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세도 못 들어가요. 네, 거기도 월세도 힘들고. 그렇고 그때 잠상대청 얘기했을 때 거론됐었던 막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가격이 막 50억으로 그렇죠. 뛰고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안 보는 게 맞는 것 야, 같아요. 그때 상투 잡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근데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잘 팔았어 이러고 있겠고. 근데 그게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때 판 사람들, 산 사람들이 오히려 위너일 수 있어요. 아,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선이 이후 결정이 나면 뭐 정권이 이제 안 바뀌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권이 혹시나도 바뀌게 되면 세금이 완전 무거워질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세금이 안 무겁게 이제 미리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잠삼대청에 자산 있으신 비싼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내역이라던가 누가 샀나 누가 팔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었는데 그때 세금 정리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가 분들은 이미 그때 다 정리를 해서 심플하게 가볍게 만들어놔서 그분들이 이제 걱정 없이 만들어 놓은 상태여가지고 오히려 꼭지 사서 나 너무 그러네 라고 생각 안 하시고 나는 포트폴리오 정리했어. 이제 앞으로 집값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거기 안에서는 왜냐면 시장 흐름과 같이 해서 움직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인데 그런 지역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지역이라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럴 수 있겠네. 네네. 그러니까 자산가들은 항상 돈이 있는 거구나. 근데 또 신기한 건 자산가 분들이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 네네. 왜냐면 불리고 지켜야 되니까.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토지건설하고요 해제 재지정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출마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진정한 위너는 누구냐 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 정리하신 자산가분들이 진정한 위너일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입지 전문가 메디테라님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